네, 1주차 2차 시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눈과 코입니다. 얼굴 중에 눈과 코의 서열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시나요? 눈, 보통 마음의 창이라고 그러죠. 실제로도 눈과 연결되어 있는 시신경에 뇌의 다른 세포들과 연계되어 있는 시냅스라고 그러죠. 연접되어 있는 숫자가 가장 많습니다. 다시 말하면 다른 감각신경보다는 눈, 시신경의 시냅스 수가 가장 많기에 역으로 얘기하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 않을까요? 여러 장애인 중에 시각 장애인이 가장 불편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추론은 맞았나요? 하여튼 눈과 코, 얼굴에 있는 눈과 코에 대한 기능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눈의 기능을 잠깐 볼까요? 많이 아시는 듯하지만 오늘 들으시면 아차 싶었던, 놓치셨던 부분이 있을지 모릅니다.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물고기의 눈이 있네요. 당연히 있겠죠. 근데 물고기 속에 또 물고기 새끼가 보이죠? 저 물고기는 새끼를 입속에다 가둬 놓고 키우고 있답니다. 참 신기한 동물이죠. 하여튼 어미와 비슷한 눈을 가진 아이의 눈도 안쪽에서 하나가 보이네요. 가오리도 눈을 가지고 있지요. 지금 저기 오른쪽에 있는 저 그림은 눈같이 보이지만 저건 눈이 아닙니다. 지금 가운데 있는 그림이 가오리의 눈입니다. 곤충의 눈도 겹눈이라고 그러고 위치로 봐서도 기능적으로 아주 막강한 형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 그런지 조금 이따 말씀드리도록 하죠. 사마귀도 자세도 그렇고 상당히 시야, 비주얼 필드라고 그러는 시야가 넓어 보이죠. 눈이 툭 튀어나와 있고 아주 돌출되어 있으면서 겹눈으로 되어 있기에 시야가 넓을 것 같다는 얘기입니다. 다른 눈 세트 또 한번 보실까요? 눈은 떨어지는 먹이를 보기 위해서 입보다 위쪽에 있는 게 맞습니다. 생각을 해보십시오. 눈이 입보다 위에 있다는 거예요. 먹이는 어차피 중력에 의해서 떨어지고 본 다음에 받아 먹어야 됩니다. 반대로 입이 위쪽에 있고 눈이 아래쪽에 있다면 지나갔네. 그리고 입은 놓치고 말겠죠. 우스꽝스러워 보이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많은 장기들 그리고 우리의 모든 몸에 있는 구조물은 괜히 우연히가 없습니다. 다 하나하나 의미가 있을 뿐만 아니라 여러 에라를 거치면서 지금 그 위치에서 그 기능을 하고 있다고 생각해도 틀림이 없습니다. 좀 더 들어가 볼까요? 지금 이 육식동물의 눈과 초식동물의 눈, 물고기의 눈 이렇게 세 종류의 눈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걸 들으시면 아마 일부분은 전부 다는 아니지만 일부분의 학생들은 깜짝 놀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왼쪽에 있는 육식동물의 눈을 한번 볼까요? 눈이 앞쪽으로 모여 있지요. 저 친구는 자기보다 약자, 다시 말하면 초식동물과 같은 동물을 잡아먹고 있습니다. 신나게 쫓아가서 딱 잡으면 자기의 먹이가 해결되는 것이죠. 먹거리 사냥 다니는 겁니다. 여러 마리가 필요 없습니다. 하나만 딱 초점을 맞춰 개만 쫓아가서 잡으면 돼요. 수만 마리가 있어도 한 마리면 족합니다. 눈은 앞으로 모여 아주 두 눈이 가까이 있으면서 초점을 딱 맞추면 그만큼 잘 잡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먹이도 잘 구하여 아마 건강도 유지할 수 있을 거예요. 눈은 앞으로 모여 있습니다. 가운데 있는 친구를 볼까요? 기린입니다. 초식동물의 눈은 저렇게 되어 있습니다. 옆으로 퍼져 있지요. 되도록이면 더 넓게 퍼져 있는 자가 그리고 그것도 모자라 눈이 툭 튀어나온 자가 실제로는
잘 살아남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머릿속에 이미 생각을 하셨을 것 같아요. 실제로 저 초식동물들은 언제 어디서 얼마만큼의 육식동물이 나를 공격할지 알 수 없습니다. 따라서 눈은 옆으로 퍼져 있으면 퍼져 있을수록 시야는 넓어져서 안전할 뿐만 아니라 그것도 모자라 눈이 툭 튀어나와 있으면 비주얼 필드라고 그러는 시야는 점점 좋아질 것 같습니다. 저렇게 넓은 저런 시야를 가지고 있는 종이 오래 살아남았을 것이고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초식동물은 그 조상의 후예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물고기의 경우에는 조금 다른 차원인데 새도 비슷합니다. 지금 왼쪽에 있던 두 마리는 그냥 육지를 평면으로 2차원으로 돌아다니고 있는 상황이지만 물고기와 새는 공중전 아니면 물속에서도 공간을 왔다 갔다 합니다. 조금 이따가 다른 방법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왼쪽에 있는 두 동물을 갖고 일상생활, 우리가 접하고 있는 일상생활하고 조금 접목을 시켜볼까요? 혹시 여러분들이 친하게 지내고 있는 여러 명 중에 대표적으로 눈이 조금 모여있는 사람과 눈이 좀 옆으로 퍼져 널널한 사람을 기억해내실 수 있나요? 제가 기억하는 데 좀 도움을 드릴까요? 눈이 모여있는, 뭐 조금 희화화되긴 하지만 신동엽 같은 개그맨은 눈이 굉장히 모여있죠. 아주 집요해 보입니다. 나를 공격할 것 같은 느낌이 들 정도예요. 나쁜 의미에서 말씀드린 건 아닙니다. 다시 어떤 사람은 눈이 이렇게 옆으로 쭉 벌어져 있는 사람이 있어요. 넓은 사람이 있죠. 제클린 케네디라고 혹시 아시나요? 젊은 학생들은 좀 그럴 것 같은데 하여튼 그 눈이 퍼져 있으면 퍼져 있을수록 마음이 푸근해 보여요. 나를 공격하지 않을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거의 본능적으로 우리는 육식동물과 초식동물의 눈을 가지고 머릿속에 기억하고 있었던 것이죠. 다시 또 한 세트 더 앞으로 옆으로 되어 있는 이 눈들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이상적인 눈을 보면 여기 가오리가 있네요. 이 동물은 옆으로 퍼져 있는 정도가 아니라 위에 딱 두 개가 있고 배를 땅에다 딱 대고 있으면 완전히 360도를 완벽하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위로 떠서 이렇게 헤엄칠 때는 조금 아래쪽이 불리해 보이긴 하지만 어떠한 상황에서는 가장 이상적인 눈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곤충과 같은 겹눈, 발이나 사마귀도 만만치 않아 보이죠. 상당히 넓은 시야와 광활한 에어리어를 한눈에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시 눈을 다른 형태로 분석해 볼까요? 아까 보셨던 육식동물입니다. 이 친구도 거의 비슷한 것 같죠? 조류입니다. 이 조류도 딱 보시기에 벌써 남 잡아먹게 생긴 육식조류 같죠? 이 조류는 부엉이나 올빼미 같은 이런 친구들은 나무에 딱 앉아서 거의 대부분 땅바닥에 있는 쥐나 토끼와 같은 동물을 노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다가 착 먹어치우곤 하죠. 눈이 왼쪽에 있는 육식동물과 거의 형동생 같지 않으신가요? 나 육식이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실제로는 저 눈을 가진 조상의 후예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우리 앞에 와 있는 겁니다. 이 동물 뭐 잘 아시다시피 참새입니다. 딱 보고 눈에다 힘 꽉 쥐고 있지만 안타깝게도 눈은 옆으로 퍼져 있고 저 친구는 남한테 잡혀먹는 처지일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지금 왼쪽에 가운데 있었던 이 육식조류와 거의 유사한 육식조류 또 한 마리를 보여드릴까요? 독수리입니다. 근데 가운데 있었던 이 부엉이나 올빼미와 같지 않지요? 눈이 약간 퍼져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가운데 있었던 올빼미나 부엉이는 비교적 땅에 존재하는 설치류를 포함한 육상 동물들을 잡아먹고 있었습니다.
앞쪽으로 딱 모여 눈이 저렇게 돼 있으면 쉽게 그 동물을 잡을 수 있어요. 독수리는 어떤가요? 뭐 독수리가 땅에 있는 것을 먹지 않는다는 말씀은 아닌데 적어도 이 친구는 날아다니는 새들도 잡아먹습니다. 상대방이 공중전을 하고 있어요. 도망가는데 육상동물처럼 2차원 평면으로 도망가지 않습니다. 무악 이렇게 돌아다니겠죠. 공중으로 날아다니는 다른 새를 잡으려면 눈이 올빼미처럼 저 지경이어서는 금방 놓칠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하면 눈이 옆으로 붙는 게 지금 독수리와 같은 눈이 좀 더 유리할 거라고 생각해요. 또 반복해서 말씀드립니다. 그렇게 해서 살아남은 그 조상의 후예가 지금 우리 앞에 저 모습으로 있는 것이죠. 물속에서도 역시 도망가고 있는 물고기는 3차원으로 공간을 통해서 내뺄 것 같아요. 따라서 물속에서 다른 물고기를 잡아먹고 있는 동물들의 눈은 이렇게 돌고래를 포함한 이런 등등도 눈이 앞쪽으로 육식동물처럼 모여 있는 게 아니라 독수리처럼 옆으로 되어 있다는 것이죠. 괜히 우연이 없는 것 같죠? 다 그렇게 선택에 의해 압박을 받아 지금 우리 앞에 와 있다 생각하면 좋습니다. 눈 깜빡임을 잠깐 볼까요? 실제로 우리는 눈 깜빡이는 게 동물이 물에서 육지로 올라가면서 생긴 현상이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진화가 맞다면 지금 여기 적혀 있는 대로 어류에서 포유류로 육상으로 이렇게 올라오게 되었지요. 눈을 가지고 있던 이 생명체는 물속에서 눈앞에 있던 물에 물기가 있어야 제대로 그 기능을 할 수가 있었는데 올라오고 나니까 물이 없죠. 자꾸 마릅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만드셨으면 좋겠습니까? 결국은 눈물입니다. 눈물의 형태로 눈물샘과 눈꺼풀이라는 걸 개발해서 눈물을 일단 뿜고 안 볼 때나 쉴 때는 눈꺼풀을 덮어서 마르지 않게 만들고 결국은 시각이라는 기능을 계속 유지했던 것이죠. 책 제목 중에 혹시 네모 안의 물고기 보시거나 아니면 제목이라도 봤던 기억이 있으신가요? 바로 이런 어류에서 물속에서 이렇게 육지로 올라오는 동안에 진화가 맞다면 그 과정을 얘기한 책입니다. 기회 되시면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보통 눈 깜빡이는 시간을 보면 3분의 1초 정도 된다고 그러네요. 굉장히 짧은 시간 같죠? 그러나 결코 먹고 먹히는 양육 강식의 이런 생존 경쟁에서는 어마어마하게 긴 시간입니다. 그동안 시야가 가려지기 때문에 공격당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고 잡으러 가는 자라면 놓치기 딱 좋은 시간입니다. 정말 짧지만 결코 짧지 않은 시간이라는 것이죠. 1분에 우리는 한 10번에서 15번 정도 깜빡인다고 그러네요. 여러분도 한번 무심코 이렇게 멍하고 있는 사람의 눈을 한번 보십시오. 상당히 자주 깜빡이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눈 깜빡임은 집중력과 배짱을 잃었다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긴장하기 때문에 눈의 기능을 잠시라도 잊을까봐 잃어버릴까봐 결국 계속 깜빡이면서 눈앞에 물기를 계속 확보하고 있는 방어수단이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좋습니다. 눈 깜짝이 블링커드라고 그러는 영어 단어는 얼간이라는 뜻이라고 그러는 게 많은 내용을 얘기해 주고 있는 것 같죠. 책을 읽을 때는 집중할 때는 덜 깜빡입니다. 그러다가 책장을 딱 넘길 때 타타타닥 또 깜빡이고 다음에 집중하게 된다고 그러니 알게 모르게 우리 속에 있는 많은 방어 기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안근은 우리 몸에서 가장 정교한 근육이에요. 안근하면 조금 생소하시죠? 눈을 이렇게 해부해서 들어가 보면 아주 얇은 종이짝 같은 6개의 근육이 눈을 이렇게 제 눈을 돌릴 수 있죠?
여러분도 막 위아래 옆으로 막 뱅뱅뱅 돌릴 수 있는 기능이 그 6개의 근육의 기능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근육 중에 가장 정교한 근육 1등 안근입니다. 눈을 살짝 이렇게 볼 수 있게끔 조정해 주는 근육이죠. 두 번째로 정교한 근육은 손가락에 있는 근육들인데 하여튼 눈이 1등이라는 겁니다. 눈동자는 커다란 동공은 사람의 마음을 끌지요. 상대방의 마음을 뭐 당신의 눈은 호수 같아라고 말할 정도로 풍덩 당겨질 정도로 아주 큰 동공은 사람을 아주 무장해제시킬 정도로 위력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퓨필이라고 하는 눈동자의 어원은 실제로 작은 인형이라는 뜻에서 나왔다고 하니 일맥상통하는 것 같죠. 눈꺼풀은 두께 1mm로 투명하여 해가 뜰 때 잠에서 일어날 수 있게끔 해주곤 합니다. 보통 여러분들은 눈을 감으면 빛이 안 들어오는 것 같지만 워낙 눈꺼풀이 얇아서 빛이 싹 들어오곤 하지요. 해가 쫙 뜨면 여러분들은 눈을 감고 있어도 눈꺼풀을 통해 들어오는 빛으로 여러분들을 흔들어 깨우는 셈이 되는 것입니다. 눈을 가진 플랑크톤이 있어요. 신기하죠? 플랑크톤이 눈, 도대체 뭐 말이 잘 성립이 안 되는 그런 문장 같은데 최근에 네이처라고 그러는 굉장히 유명한 과학 잡지에 논문이 나와 있습니다. 그림 한번 보시죠. 물속에 있던 여러 가지 생명체가 눈을 갖고 나와 다시 말하면 눈물샘과 눈꺼풀로 그 시각을 계속 보존했다라고 설명드렸던 것이 이런 플랑크톤이 발견되고 나서는 뭐 진짜 기가 막히게 증명까지는 아니지만 뭐 의심의 여지 없게 딱 만들어 놓는 것 같지 않으신가요? 관심 있는 학생이 있으면 이 논문 찾아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눈썹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물질, 땀 등 이물질을 막아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요. 머리카락보다 드문드문 있긴 하지만 그래도 500개 된다니까 꽤 많은 것 같죠? 누군지 아시겠나요? 근데 좀 그림이 좀 이상하지 않나요? 눈썹을 지워버린 여배우입니다. 참 이거 지우고 나면 얼마나 눈썹이 우리의 인상을 결정짓는지 누군지 알아보기가 한참 생각하면 혹시 추정하실지 모르지만 눈썹을 다시 그려드릴까요? 눈썹을 지으면 알아보기 어려운데 금방 아시겠죠? 눈썹이 가지고 있는 인상의 어떤 위력, 그 구성 성분 중에 눈썹의 위력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보통 다른 근육, 얼굴 근육과 연결되어 있어서 미세 표정을 만들어내는데 굉장히 많은 일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눈이 V자로 만들어지면 그리고 기분 좋으면 이렇게 되는 그 위치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것인데 학설에 의하면 일자 눈썹은 선천적 범죄자다라는 얘기까지로 발전하니까 이 눈썹이 뭐 굉장히 많은 정보를 주는 것 같습니다. 코를 또 볼까요? 코의 기능입니다. 여기 있는 이런 동물들이 다 코를 가지고 있는데 물속에 있는 동물들은 코의 기능이 어차피 기화되어 있는 것을 냄새 맡는 이런 작업이 코의 기능이라고 그러면 물속에서는 조금 그런 것 같죠. 기능이 그렇게 우리가 알고 있는 코의 기능, 후각의 기능을 완벽하게 수행하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아래로 향하는 것, 휘발성의 냄새를 막기 위한 것인데 실제로 왼쪽에 있었던 그 2마리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수륙, 양용의 저런 동물도 구멍만 뚫려 있고 그 기능 자체가 그렇게 기화 아니면 우리가 알고 있는 후각 이런 거랑 완전히 일치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 친구는 코가 이상하게 뚫려 있어서 잘못하면 비 오면 물 들어갈 것 같습니다. 하여튼 그러나 틀림없는 건 냄새를 잘 맡고 살고 있겠죠. 사람은 후각이 나쁜 편입니다. 이유는 이렇습니다. 수생동물은 후각이 없는 거와 비슷한데 사람도 후각이 그렇게 발달되어 있는 편이 아니에요. 네발짐승은 땅과 코가 가까이 있고 후각의 소스를 금방 잡아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딱 직립하는 순간 코는 땅과 멀어지게 됐고
결국은 멀어진 이 상황은 그 냄새를 내보내고 있는 근원지를 알 수 없기에 그렇게 유용한 감각이 아닌 셈이 되었고 조금 덜 발달한 셈입니다. 다시 한 칸 더 가볼까요? 저 새로 날아가 보시죠. 새가 날아다니는데 후각이 냄새가 났다. 의미가 있겠어요? 냄새를 나는데 어디인지 도대체 너무 광활해서 찾기가 힘들잖아요. 따라서 높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새가 되면 새가 될수록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이글's 아이처럼 독수리의 눈 이런 것이 좀 더 유용한 형태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인간도 후각은 네발짐승보다 둔해졌지만 시각은 네발짐승보다 조금 고개를 들고 다니면서 볼 수 있게 좀 발달됐다, 좀 더 개선된 감각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가장 원시적인 감각인 후각을 잠깐 볼까요? 코가 가지고 있는 기능 한번 보시죠. 사람은 만 종류의 냄새를 맡을 수 있다고 그러네요. 가장 원시적인 감각입니다. 생명체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감각 중에 제일 먼저 가지고 있었을 거라고 추정되는 감각이 후각입니다. 실제로 노벨상을 받은 리차드 엑셀과 린다 버기 1000개 이상의 후각 유전자를 보고했었습니다. 바로 2004년도의 일인데요. 어마어마한 사건이었습니다. 굉장히 많은 유전자를 동시에 이렇게 딱 발표했던 업적이 이런 상을 부여하게 되었던 것이죠. 코끼리 코 한번 볼까요? 코끼리는 코도 크지만 코의 후각 능력도 어마어마합니다. 포유 중에 후각이 가장 발달되어 있습니다. 그 몫을 하는 것 같죠. 감각 수용체의 숫자가 인간의 5배 이상 되고 실제로 후각이 민감하기로 유명한 개의 2배에 해당합니다. 코끼리가 코에 거의 후각에 관한 한 지존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케냐의 마사이족과 캄바족, 사람 두 족의 같은 종족이죠. 같은 사람이지만 다른 종족의 사람의 냄새를 맡아서 구별할 수 있다고 하니 정말 어마어마한 기능인 것 같습니다. 네, 코끼리 코의 후각이 발달되어 있는 것은 조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인데 이거에 관한 논문이 실린 게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지놈 리서치라고 하는 논문집에 그 내용이 실려 있는데 코끼리의 후각이 얼마나 무시무시한 기능을 가지고 있는지를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관심 있는 학생들 이 논문 찾아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눈과 코에 관한 얘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